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인 40대입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 아픈 학창 시절이 있었네요. 요즘 유행한다는 그 드라마 저는 못 보고 있어요. 제 인생에 단 1년뿐인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일로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1 때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당시 전 사춘기를 지나면서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런데 그게 괴롭힘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 이사 간 학교에는 고등학교 입학 시즌에 맞춰서 이사를 했습니다. 전학은 처음이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고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로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던 건 전학 일주일 뒤였습니다. 여자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전학한 학교는 남녀 공학이라 안 그래도 조용한 성격에 환경까지 낯이 설어 더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적응이 잘 안 되기도 했고 많은 친구들은 같은 중학교 출신이 다반사였기에 이미 친하더라고요. 친구의 괴롭힘의 이유는 제가 덩치가 좀 있다는 이유로 놀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놀림이 괴롭힘이 되었습니다. 매점에서 우유라도 사면 우유가 얼마나 살찌는데 내가 너 대신 먹어줄게. 나는 살쪄야 하거든. 들었어? 얘 앉을 때 의자에서 맨날 삐그덕 소리 나. 조만간 의자 부러질 것 같은데? 신체적으로 내게 아픔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말라주는 아픔과 모두가 날 싫어하게 되는 그 상황은 상상 그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이 찐 것에 예민했었기에 남녀공학인 학교 안에서의 그 수치심은 더 배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던 편이었던 저는 이후 성적도 떨어지고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자세히 말은 못하였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왕따였으니까요. 하루는 체육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와 늦게 체육복을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려는데 교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날 당번이 바로 그 친구였거든요. 제가 뒤늦게 체육복을 갈아입고 교복을 교실에 가져다 두러 갔던 그때 그 친구가 교탁 앞에 서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학교로 뛰어오셨고 일을 하고 계시던 아빠도 한 달 후에 학교로 오셨습니다. 그 친구는 체육 시간이 다 되어 급하게 문을 잠그고 가느라 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선생님 앞에서 울면서 억울해 하더군요.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는 공부도 제법 하던 친구였기에 학교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니 부모님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맞냐며 재차 확인하시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 친구들이 제 등 뒤에 욕을 붙여놓은 포스트잇 등을 보여주며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아 같이 울었고 아빠는 다음날 학교에 다시 갔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에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전학을 시켜주시겠다며 다시 서울로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그때 제가 너무 많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퇴를 시켜 검정고시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퇴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였기에 저희 자퇴 문제로 부모님은 오랫동안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저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준 건 3살 터울의 여동생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빠 역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미소를 찾아가는 저를 보면서 주말이면 항상 서울에 집에 올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가족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그 지옥 같은 1년도 안 되는 학교 생활로 저는 대인 기피증이 생겼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살도 뺐습니다.
헬스장과 같은 곳은 갈 용기도 없어 집 근처 공원을 매일 뛰고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살을 뺐죠. 그리고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제가 제일 겁이 났던 게 그 대학교에서 지난 학교의 친구들을 만날까 봐 막연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하며 친구도 사귀고 나름 안정을 찾으면서 잊고 살았지만 한 번씩 꿈에서 악몽 같은 지난 날의 꿈을 꾸게 된 날이면 그날은 하염없이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언어 쪽을 전공했던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이모가 계시는 캐나다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사람을 사귈 줄 몰랐고 더군다나 남자라고는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같이 놀리던 그 남자들 무리에 대한 기억으로 어렵기만 했는데 소극적이고 조용하던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준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남은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남자친구는 6개월 만에 남은 연수를 마치고 우리는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부모님께는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던 부모님은 막연히 걱정을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는 제 이야기에 바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와서 교제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5년의 교제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 지난 날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못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했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도 더 행복하더군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냈고 직장 생활도 잘 했지요. 저 스스로도 이제는 제법 수다스러워지기도 했고 사람들 사귀는 것도 거리낌 없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나이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며 제게 어떤지 한번 봐보라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그때 받은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바로 그 친구였거든요. 온몸이 바르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도 잘 안 되었습니다. 2번 확인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아이였으니까요. 형수님, 나중에 부모님 소개하기 전에 형수님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동생은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건네네요. 그날 저녁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절대로 그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는데 말이죠. 피하고 싶었습니다.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사진을 보고 난 뒤로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피하고 싶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한다면 만나나 보자 싶어 시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는 그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한 번에 알아보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살만 뺐을 뿐인데 못 알아볼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 자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시동생과의 결혼을 막으러 나간 거였는데 쉽사리 입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애교스러우면서도 다소곳한 분위기로 일관했고 그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남편이 시동생에게 여자친구분 참하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유치원 교사라고?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서울 분이세요? 억양에 사투리가 조금 있으시네요. 많이 고쳐진 줄 알았는데 부산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도 고등학생 때 잠시 부산에서 살았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네, 땡땡 고등학교 잠시 다녔었어요. 어? 그럼 자기랑 같은 고등학교 아니야? 혹시 성함이 김미연이에요. 이름이 워낙 흔해서. 김미연? 김미연. 김미연? 제 이름을 이야기하니 그 친구가 순간 움찔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저를 심하게 왕따를 시켰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1학년도 제대로 못 마치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 바람에 그 학교는 잠시만 다니게 되었어요. 제 속사정을 몰랐던 시동생은 놀란 눈이 되었고 남편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덤덤히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실은 참 많이 연습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나를 알릴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말을 시작하니 떨리지도 않고 술술 나오더라고요. 시동생은 형수님,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형수님을 몰랐나 봐요. 학교를 함께 오래 다니지 않아서. 자기 학교에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있었어? 형수님,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정도면 전 교생이 다 알 것 같은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무튼 오늘 반가웠어요. 동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 이만한 인연이 또 있겠어요? 이후 저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자리를 즐겼지만 그 친구는 사색이 되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더군요. 음식점에서 나온 우리는 헤어졌고 아무 말 안 하고 운전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혹시 당신 괴롭힌 친구가 세환이 여자친구야? 남편은 눈치를 챘나 봅니다. 남편이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차를 세워 저를 다독여 주며 왜 말 안 했느냐고, 왜 그런 끔찍한 사람을 마주보고 있었느냐며 진작에 자신에게 말했으면 이런 자리 마련도 안 했을 것이고 시동생에게 말해서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 친구였습니다. 놀랐네. 많이 변해서 몰라봤어.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말한 그 친구가 나라는 거야?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자신이 주도해서 날 괴롭혀 놓고 그 친구가 자신이냐고 묻다니요. 네 기억이 좀 와전된 것 같네. 그 나이 땐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놀릴 수 있는 거야. 키 큰 애는 꺽다리고 좀 통통하면 통통하다고 놀리고 작으면 작다 놀리고 다 그러면서 지내고 친해지는 거야.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너는 서로애라 그런지 장난을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고 항상 정색했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괜히 없는 일 만들어서 날 마치 왕따 주동자로 몰아버리고 너 자퇴해서 나도 그 주홍 글씨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너는 장난으로 했을지 몰라도 나는 이미 모든 아이들에게 조롱당했어. 너는 툭하면 내 물건을 빼앗아가고 나를 비하고 깔아뭉갰잖아. 그날도 내가 교실에 들어온 걸 보고는 네가 교실 앞뒷문 다 잠그고 체크하러 나갔어. 그것도 아니라고 할 거니? 옛날 일이야. 어찌 되었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너는 지금 행복했으면 된 거고. 우리 사이가 껄끄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이렇게 형님 동서 사이가 될 테니 잘 지내보자. 네가 나한테 서운했던 거 그거 형님 노릇 똑똑히 하면서 풀어. 내가 다 받아줄게. 대신 시댁 식구들한테는 더 이상 말하지 마. 부탁할게. 그 친구는 참으로도 결혼이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와 빈말이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저런 인간과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 집으로 오라고 했죠. 시동생에게는 충격적일 거고 그만큼의 상처가 될 일이지만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모든 걸 알고 선택하는 게 맞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더군요. 도련님, 저는 그 친구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면 막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저는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제게 과거를 다 잊고 그 친구와 한 가족이 되길 원하진 말아주세요. 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은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그 친구와 헤어지더군요.
시동생과 헤어진 그 친구는 제게 전화로 욕하고 카톡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보내어 대기에 남편에게 보여줬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의 욕설과 전화가 왔고 결국 남편은 그 친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과 그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까지도 모두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픈 청소년기를 같이 했던 엄마는 어떤 악연이길래 다시 그렇게 만나 지내면서 시어머니에게 그 친구의 부모님의 인성과 그 옛날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아픈 기억들이 결국 모두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네요. 하지만 오히려 후련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9년 전 일입니다. 그 일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지도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십니다. 제 입장에선 시동생에게 이별은 시련을 주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다행히도 3년 뒤 착한 동서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시절의 악몽을 꾸긴 합니다. 하지만 이젠 울지 않아요. 언제 어떤 식으로 그 친구와 마주하게 된다 해도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정말 악몽에서 벗어나고 모두 이겨낸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